안녕하세요. 토지주택박물관 역사공감 세 번째 강의를 맡게 된 구자진입니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허먼 멜빌은 인생은 집을 향한 여행이다라는 말을 했죠. 그만큼 집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신석시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의식주는 가장 중요한 생존의 문제였죠. 그 중에서 집, 주거는 인류가 일정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움집과 같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동굴과 같은 자연 지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최초 인류는 추위와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 자연 환경을 대체하기 위해 거주할 곳을 정하거나 여러 가지 주거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수렵이나 채집을 통한 이동 생활을 주로 했기 때문에 동굴을 중요한 은신처이자 삶의 터전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알려진 구석기 시대 동굴 유적은 1960년대 후반에 발굴된 북한의 상원 검무로 동굴 유적이며 덕천 승리산 동굴, 청원 두루봉 동굴, 단양 금굴, 영원 쌍굴, 정선 매둔 동굴 유적 등이 있습니다. 동굴 유적은 대부분 석회암지대가 형성된 지역에서 확인되며 석기, 동물화석, 인류화석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이러한 유물들을 통해 구석기인들의 삶과 당시 자연환경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정형화된 건축물로서의 집은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 이동생활을 하던 구석기인들과 달리 신석기인들은 초보적인 농경을 통해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서 튼튼한 주거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죠. 땅을 파서 만든 움집의 등장은 신석시대 기후변화에 따라 추운 겨울에 난방 및 습도의 조절을 비롯하여 식료의 보관에도 매우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죠. 더불어 도구의 발달과 함께 움집의 구조도 발전되어 갑니다. 신석시대 집자리에는 과거 신석기인들의 주거 활동이 중지되어 폐기된 상태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고고학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당시의 본래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다수의 신석시대 집자리 유적을 통해 가옥의 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신석시대 집자리의 평면 형태와 규모는 집을 짓는 건축기술과 관련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평면 형태가 방형이나 원형보다는 장방형이 벽이나 지붕의 가구 방식에 있어 좀 더 발전된 건축기술이 필요하며 장방형의 움집은 내부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어서 발전된 양상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집자리 내부 시설 중 화덕자리는 음식물 조리, 난방, 조명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화덕자리는 땅을 약간 파고 그 주위에 돌을 돌려 만든 것과 아무런 시설 없이 바로 바닥을 파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일부 집자리에서는 바닥에 직접 불을 뗀 경우와 다량의 돌을 쌓아서 사용한 경우도 있죠. 신석시대 집자리의 기둥구멍은 집의 상부 구조, 즉 지붕 구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둥구멍의 배치는 집자리 내부의 내 모서리에 배치되는 경우, 벽가를 따라 배치되는 경우, 집자리의 외부에 일정하게 배치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석시대 집자리 바닥은 움집을 판 상태 그대로 사용한 경우와 점토를 사용하여 다짐한 경우가 있으며 일부 집자리에서는 바닥에 초본료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지펴 불처리한 집자리도 확인됩니다. 불처리를 한 경우에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출입구 시설은 계단 혹은 경사진 구조를 보이며 밖으로 돌출된 시설도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신석시대 집자리를 통해 확인된 내부 시설과 그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신석시대 집자리는 지역이나 시기별로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보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신석시대 건축 기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석시대 중기의 대천이식 집자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천이식 집자리는 장방형의 평면 형태와 돌출된 출입구 시설, 내부 공간 분할, 단독 가구 형태로 확인되고 있어 다른 신석시대 집자리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죠. 대천이식 집자리라 이름 붙여진 이유는 이와 같은 집자리의 특징이 처음으로 확인된 유적의 명칭을 따라 붙여진 것으로 충청북도 옥천군 대천리에서 발굴조사된 신석시대 집자리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2001년에 고고학 발굴수사를 통해 확인된 이러한 집자리는 충청도, 경기도,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며 현재까지 40여 곳의 유적에서 발굴수사되었습니다. 이들 집자리는 선사시대 유적의 절대 연대를 판단하는 과학적인 분석 방법인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결과를 통해 보면 기원전 3500에서 3000년 전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죠. 대천이식 집자리는 구릉 지역의 정상부에 한 기 혹은 두 기만 위치하는데요. 집자리가 위치한 곳은 주변 지형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암사동이나 양양 오산리 유적의 경우 강변의 충적지 혹은 해안가의 사구에 위치하며 여러 채의 움집이 함께 마을을 이루는 것과 다른 특징을 보이죠. 대천이식 집자리의 평면 형태는 모두 장방형이며 크기는 길이 7에서 10m, 너비 5에서 7m에 이릅니다. 내부 시설로는 화닥자리와 기둥구멍, 출입구 시설, 저장구덩, 선반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확인됩니다. 화닥자리는 모두 바닥을 파고 아무런 시설도 하지 않았으며 집자리 중앙 혹은 내부 공간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생활 공간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기둥구멍은 주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한 4주식 기둥 배치를 보이며 부속 공간과 돌출된 출입구 부분에도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집자리 외곽의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구멍이 집자리 전체를 감싸고 있는 집자리도 있으며 집자리 외부에 도랑시설이 설치된 것도 있어 집자리 내부 및 외부 공간 활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돌출된 출입구 시설 중에는 계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어 주목되는데요. 계단은 3단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계단의 크기는 길이 30에서 40cm, 높이 20에서 24cm 정도입니다. 계단의 단면은 니은자 형태로 2단과 3단의 계단 상면은 점토로 바닥을 다지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신석시대 중기에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는 대천이식 집자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천이식 집자리는 어떠한 형태의 모습이었을까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암사동이나 오산리 선사유적공원에 복원되어 있는 석가래가 지면에 닿아 있는 움집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대천이식 집자리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추정해 보기 위해 움집을 구성하는 시설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천이식 집자리를 복원해 보겠습니다. 움집의 기둥은 석가래가 처지는 것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현하여 점차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며 계획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기둥의 사용은 지붕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되었고 지붕으로 덮을 수 있는 내부 공간의 면적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기둥의 배열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은 도리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죠. 기둥의 사용과 더불어 기둥을 세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바닥을 그대로 기둥을 세우는 방법, 기둥구멍을 파고 기둥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후자는
기둥이 직접 석가래를 받는 구조로 수직과 횡하중을 모두 감당할 수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기둥구멍을 파고 세우는 방법에는 그 안에 돌 혹은 토기 등이나 점토 다짐을 하여 보강한 다음 기둥을 세우는 방법도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닥 위에 평평한 돌 등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둥이 하중에 의해 침하되는 것과 습기 등에 의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법으로 기둥을 세운 예는 모두 도리를 사용한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발달된 기둥 세우기 방법이라 할 수 있죠. 신석시대 움집의 벽시설은 움집에서 고상가우로의 발전 과정에서 처음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때 움집 외부로부터 빗물이 새거나 위험 요소로부터 생활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벽의 높이를 좀 더 높이는 작업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보다 넓은 주거 공간을 확보를 위해 지하로 주거 면적을 확장시키는 것보다 지상으로 확장시키는 작업이 더욱 용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본격적인 벽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석시대 움집의 복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붕은 처음 석가래만을 사용한 구조에서 점차 기둥을 사용하는 구조로 발전하게 됩니다. 기둥만으로 석가래를 지탱하는 구조는 움집의 규모를 확장하는데 많은 구조적 한계가 따르며 기둥은 독립적으로 횡력에 대응하기 위해 기둥 구멍을 깊이 파서 세워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둥의 배열은 점차 규칙성을 띠며 지붕의 물매에 맞춰 기둥의 높낮이를 조절하게 됩니다. 또한 기둥의 규칙적인 배열과 더불어 석가래를 합리적으로 걸기 위해 사용한 수평 부재는 도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도리의 사용으로 기둥구멍의 깊이는 점차 얕아지게 되면서 원시적인 초석의 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기둥과 도리의 사용에 따른 지붕 구조의 발달은 집의 평면 확장을 가능하게 하여 장방형의 움집을 짓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지붕의 형태도 맞배나 우진각 등 다양해지게 됩니다. 결국 신석시대 움집은 이른 시기에 원추 혹은 사각추의 지붕 구조를 보이다가 점차 지붕의 석가래가 지표에서 떨어지는 구조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집자리의 입지 변화와 함께 대형 장방형 집자리의 본격적인 등장, 대천리식 집자리와 같은 건축 구조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죠. 움집을 짓는데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 중 하나는 사용하는 나무 및 초본류입니다. 선사시대 건축과 기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에스크모인과 같이 한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눈과 얼음으로, 건조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진흙과 갈대를 이용해 집을 지었습니다. 즉,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 자연 환경과 집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함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신석시대 움집에 사용된 나무는 유적에서 출토된 목탄의 수정 분석 결과 참나무과 상수리 나무류가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소나무과나 자작나무과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소나무는 습기에 약하다는 점과 생나무를 사용할 경우 진이 나오는 불편함이 있어 보조 재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 재료는 억새, 갈대, 칡넝쿨 등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억새와 갈대는 전통 초가에서 지붕의 재료로 많이 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새는 볏짚에 비해 수명이 10에서 15년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신석시대 움집의 구조와 특징을 통해 실제 발굴 조사된 옥천 대천리 유적과 계룡 용동리 유적의 대천리식 집자리를 복원해 보겠습니다. 옥천 대천리 유적의 집자리 내부는 중심 기둥구멍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개의 공간, 즉 화덕자리가 위치한 생활 공간과 그 반대쪽에 부속 공간으로 나뉩니다. 화덕자리는 바닥을 약간 파서 만들었으며 부속 공간의 중앙에는 평면 형태가 부정형을 띠며 2단의 구조로 이루어진 웅구덩이 있는데
저장 시설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실제 발굴 조사된 유적의 구조와 내부 시설을 그대로 반영하여 복원한 것인데요. 맞배 지붕으로 도리와 보의 구조를 지니며 칸막이 기둥 구멍을 통한 내부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한 흔적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룡 용동리 유적의 집자리는 앞서 살펴본 대천리 유적의 집자리보다 약간 규모가 더 큰데요. 우리나라 신석시대 집자리의 일반적인 크기는 직경 3에서 5m 내외로 용동리 집자리는 이들 집자리보다 4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내부 시설은 U자 형태로 돌출된 출입구 시설과 중앙에 화작자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자리 관련 시설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집자리 외곽의 기둥구멍 열입니다. 이 기둥구멍은 지름 30cm, 깊이 40cm 내외의 크기로 개별 기둥구멍 간의 간격은 50에서 100cm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용동리 유적의 집자리는 외부 공간 활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음집으로 규모나 구조로 보았을 때 당시 주거건축 기술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집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천 유적과 마찬가지로 실제 발굴 조사된 유적의 구조와 내부 시설을 그대로 반영하여 복원한 것인데요. 맞배 지붕으로 도리와 보의 구조를 지니며 음집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외부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음집을 짓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건축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신석기인들은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고 수렵이나 채집을 통해 살면서 석가래를 땅에 박은 움집을 짓고 살았을 것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천리식 집자리를 통해 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목조 건축의 기본적인 기술과 구조가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계획성 있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집을 짓는 과정은 문자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신석기 시대를 이해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죠. 어느 건축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집이 삶을 담는 그릇이라면 건축은 역사를 비추는 거울이다. 개인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말이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며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신석시대 건축기술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짧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도지주택박물관 역사 공감을 통해 마음이 남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